경제신문 읽는 여대생입니다.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경제뉴스 시작합니다. 1. 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출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이나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발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20일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추진 체계로서 역할을 긴급지원단에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단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며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으로서 긴급지원단 업무를 총괄 조정합니다. 2. 홍남기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유지되도록 국회 설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차관과 1급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금주 시작될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3. 현대차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미국 유럽에 수출한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거쳐 현대차의 수소차용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기술 수출을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은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수소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설계와 제조 기술은 현대차, 도요타 등 극소수 기업만 보유한 첨단 핵심 기술이어서 앞으로 수소차 수요가 급증한다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자금난 겪는 대한항공,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상증자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5. 준중형 세단 살아나나. 기아차 2021년형 K3 출시. 기아자동차가 준중형 세단 K3의 연식 변경 모델 2021년형 K3를 20일 출시했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가 이달 7세대 아반떼를 출시한 데 이어 동급차종 라인업이 대폭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2021년형 K3는 주 고객층인 20에서 30대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트림은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세 가지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준중형 차급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은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인조 가죽 시트가 기본 적용됐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6. 삼성 LG 코로나 여파의 인도 공장 셧다운 기간 연장. 삼성전자 LG전자가 코로나19 여파의 해외 생산 기지의 가동 재개 일정을 속속 연장하고 나섰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노이다 스마트폰 공장과 첸나이 가전 공장의 가동 중단 기간을 5월 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LG전자도 인도노이다 생활가전 공장과 푸넷 TV 공장의 셧다운 기간을 5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7. LG벨벳 듀얼 스크린은 별도 판매. 디자인으로 승부. LG전자가 내달 출시하는 전략 스마트폰 LG벨벳의 듀얼 스크린을 별도로 판매합니다. 프리미엄 디자인을 차별화 요소로 전면에 내세운 만큼 케이스 형태로 장착하는 듀얼 스크린은 소비자 선택 영역으로 남겨둔다는 방침입니다. LG전자는 LG벨벳 기본 패키지 출고가를 듀얼 스크린 없이 80만원대로 이동통신사와 최종 조율 중입니다. 듀얼 스크린은 별도 액세서리 형태로 판매하며 기존처럼 2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듀얼 스크린은 지난해 LG V50 신규와 등장하며 LG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상징하는 특화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후면 커버를 덮는 형태로 디자인과 휴대성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8. 초강력 네이버 멤버십 나오나. 네이버 플러스 등장. 네이버가 멤버십 서비스에 나섭니다.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현금성 보상을 적립해주는 개념입니다. 이커머스, 예약 검색, 콘텐츠, 금융에 이르는 네이버 내부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회원제 서비스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이버는 이달 네이버 플러스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출원한 상표는 네이버 플러스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두 가지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20일 다수 국내외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어 상표 선점 차원에서 출원한 것이라면서 멤버십 출시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이버는 기획 단계에서 상표를 출원한 서비스 대부분을 상용화했습니다. 9. 삼성 작년 스마트폰 AP 점유율 4위. 애플 하이실리콘에 밀려. 20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12%로 4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의 1위는 퀄컴입니다. 퀄컴은 매출 점유율 36%를 차지해 선두에 올랐습니다. 퀄컴에 이어 애플이 24%, 하이실리콘이 14% 순이었습니다. 남은 26%는 삼성전자와 중국 미디어텍이 차지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AP 출하량은 떨어졌으나 인공지능을 지원한 AP는 오히려 45% 증가했습니다. 10. 메디톡스, 인보사 전철반납,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소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약효 정보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식약처가 제조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품목 허가 역시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메디톡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먼저 고객과 주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이 쓰였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제품은 2012년 12월에서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것으로 현재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1. 중국 양자 패권 노린다. 1조 투자 세계 최대 실험실 건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70억 위안, 약 1조 2,030억 원이 투자된 중국과학원 양자정보 및 양자기술연구원이 설립됩니다. 이 연구원은 연내 준공을 완료하고 운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양자 이론은 최근 레이저, 반도체, 핵자기 공명 등 영역에 이용되고 있으며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주도권을 노리는 전 세계 국가의 양자기술 연구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안후이성과 중국과학원이 손잡고 중국과학원 양자정보 및 양자기술연구원을 설립, 중국 최초의 통합형 양자실험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시공에 들어가 올 연말 완공됩니다. 12. 한글품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서 HWP 파일 바로 연다. 앞으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 한글 문서를 별도 프로그램 없이 바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 컴퓨터와 손잡고 웨일 브라우저에 한글 뷰어를 기본 탑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확장자가 HWP로 끝나는 한글 문서 파일은 웨일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와 정부기관 등 한글 문서의 사용이 많은 단체에서 웨일 브라우저와 한글 뷰어의 사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13. 출범 초읽기 라인 배드뱅크 펀드 회수율 높일까?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라인펀드 판매사 19개사는 라인 부실펀드 이관을 위한 배드뱅크 신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뜻합니다. 그러나 배드뱅크가 설립되더라도 자산 부실화가 심각해 펀드 회수율이 높아지거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라인펀드의 회수 계획이나 손실률은 3일 회계법인이 수개월에 걸친 실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운용 주체가 바뀌더라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SKC 일본의 의존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 연내 양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SKC가 반도체용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를 올해 안으로 양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C는 현재 국내 수요 기업과 시제품을 시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는 반도체 핵심 소재이며 대일본 수입 상위 2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품목에 속합니다. 15. GS건설 5,500억 원 싱가포르 철도 시험선로 수주. GS건설은 20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6억 3,950만 싱가포르 달러, 약 5,500억 원 규모의 철도 종합 시험선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기존 골프장 부지에 총 3개의 테스트 트랙을 설치해 차량, 신호, 통신 및 철도 용품을 사용 전 테스트할 수 있는 철도 종합시험센터를 짓는 공사입니다.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제안하는 디자인 빌드 입찰 방식에서 GS건설이 단독 수주했습니다. 2024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6. 코스피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의 하락. 1900선 밑으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에 밀려 1900선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4% 내린 1898.3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0.32%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을 오가며 방향성을 탐색하다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탔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총 1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내놓으면서 낙폭을 확대, 19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17. 코로나19 실업자 최대 33만 넘을 수도. 전국경제인 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국내의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 3천 명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경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18만 2천 명에서 33만 3천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18. 떠나는 한은 금동위원, 새로운 중앙은행 역할 필요. 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3명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떠나는 금통위원들은 변화를 강조하며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중앙은행 논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존의 전통적인 수단 외에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 및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동철 위원은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국내 경제를 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 위원과 조 위원은 기존 금통위에서 통화화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혔던 인물들입니다. 반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됐던 이희영 위원은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한 퇴임 소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19. 달러 현금 선호의 3월 외화예금 1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752억 9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7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18년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거주자 외화예금이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그리고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의 기업들이 달러 자산을 확보하려 했고 증권사들이 회수한 증거금을 단기자금으로 예치했다며 기업 달러 예금이 늘며 전체 외화예금도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0. IMF 한국 전세제도 금융시스템 위험 평가해야.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보관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의 주식 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 주식시장 간 연계성 증가 등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집값 하락 충격이 발생할 경우 돈을 빌리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드러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추세가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57년쯤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